네, 오늘 제 얘기는 요새 막 요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계속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 특목고 자사고 폐지한다, 그 다음에 정시 확대한다,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좀 진행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오늘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아마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은 선생님들 다 나와 계세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간표에 대해서 상담하시면 되고,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저희 학원 안 다니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상담받기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건물 3층에 가면 거기 테스트실이 있어요. 거기 직원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계시면 제가 여기 마무리하는 대로 올라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 선택 이 문제인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이니까 현재의 대체적인 상황들 이런 거 한번 서로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다 하셨죠? 자, 일단 제가 이 표는 아마 어머님들이 다 아는 표인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공감을 좀 해야 되니까 요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수능 발표했잖아요. 인원이 올해 최초로 50만 명이 좀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한 50만 명 정도 대략, 올해가 아마 47만인가 48만인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 명 정도 보면 그랬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문과, 이과 다 포함해서 뽑는 인원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정도. 그러면 10,000명 정도 인원이면 2%입니다. 2%, 그죠? 2%. 2%면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등급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등급제로 얘기하면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니까 4%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대학이 이제 서성한이 있는데, 서성한 인원이 대략 한 7,500명. 여기 인원까지 해서 서성안에서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서강대가 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한 17,000명. 그러면 한 3.5%, 이게 4% 이내에 벌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시립대, 중경외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대략 한 17,000명. 여기 인원이 17,000명. 그러면 전체 인원이 대략 한 35,000명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면 대략 7% 정도. 7%. 우리가 2등급이 몇 %예요? 11%. 우리가 2등급 그러면 11%를 얘기하는데 7% 정도 돼야지 중경외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박하죠. 학교에서 우리가 7% 정도 하면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새 중학교 몇 명이죠, 전교생이? 몇 명이요? 200명? 200,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한 200명 잡으면 전교 한 14등 정도 하는 거니까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 정도 아이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고등부 어머님들은 딱 현실을 좀 봐요. 근데 중등부 어머님들은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착시가 있어요, 착시.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착시 현상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11개 정도 대학을 얘기했을 때 이제 7%라고 얘기했고,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인지를 한번 그냥 수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일반고가 대략 한 1,500개 정도로 그냥 잡죠. 뒤에 거 빼버리고 한 1,500개 정도 돼요. 일반고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일반고에서 전교 4등, 그러면 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만 잡았어요. 4명만. 만약에 여기에 전교 10등까지 잡으면 이 인원만 15,0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교 4등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전교 4등까지 잡아서 6,000명 돼요. 6,000명. 그죠? 그 다음에, 외고가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30개 외고인데, 인원은 대략 한 7,000명 좀 더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30개 외고에서 여기도 10명, 외고니까 한 뭐 10명, 전교 10등까지, 그럼 뭐 300명. 국제고 마찬가지로 10명으로 잡고 7개 국제고가 있는데 여기서 10명 잡고, 그 다음에 자유형 자사고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자사고, 뭐 용인 외대부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뭐 이런 데 학교, 여기 있는 학교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10명 잡았어요. 10명. 꽤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특목고 자사고인데 거기서 10명뿐이 안 잡았으니까 1,500명. 과학고가 20개가 있어요. 과학고가 20개가 있는데 대략 한 80명씩 잡아서 한 1,600명? 이렇게 잡았어요. 뭐 과학고는 학교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영재고가 8개가 있어요. 전국에. 8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도 다 잡았어요. 이 인원 그냥 대략 다 잡으면 한 10,000명 돼요. 인원이 10,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아까 서울대 연대고대 얘기했을 때 10,000명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벌써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냥 수치로 보면 사실은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 이거 뭐 입시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뭐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요번에 교과부에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 발표를 하면서 그 통계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 표를 제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하고 자사고에 대단히 유리하다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요 표를 발표하면서 폐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교과부에서 그 요 밑에 있는 대학들 있죠.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들어가 있고 연대, 뭐 고대 다 들어가 있죠. 뭐 서강대, 뭐 그다음에 성균관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로 요 밑에 그 감사했던 대학의 특징은 수시 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시 비율이 높은 학교를 여기 대상에 여기 보면 중앙대 이런 데 좀 빠져 있죠. 중앙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보다는 오히려 정시하고 뭐 교과전형 비율도 꽤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은 빼고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학교들은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수시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발표 내용이에요. 근데 뭐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4년치를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1년치를 낸 게 아니라 4년치를 낸 거죠. 근데 표를 보면 일반고는 학종이건 수능이라는 건 정시죠. 학종이건 수능이건 아이들 들어간 요 인원수 대비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대비 들어간 인원수를 대략 계산하면 대략 한 4% 아이들 정도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4%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합해서 그러니까 요 전체 인원 학종하고 수능하고 합한 인원이 대략 한 4% 정도 인원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수로 보면. 자사고는 좀 높죠. 아무래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합하면 대략 한 전체 인원의 한 20% 정도, 20% 내외의 아이들이 합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외고하고 국제고가 의외로 퍼센트가 요번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자사고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데이터 보니까 오히려 외고하고 국제고가 높더라고요. 특히 수시 학종 비율은 외고 국제고가 훨씬 높아요. 자사고보다. 훨씬 높죠.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비율도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비율이 거의 뭐 한 30% 외고 인원의 30%가 이 학교 대학 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 데이터예요. 이게 4년치 데이터고 요거를 그다음에 이제 영재고나 과고는 어차피 이 학교가 일반 교과를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 학교들은 수능 과목을 가리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학교는. 그래서 주로 뭐 그 대학에서 거의 뭐 대학생들이 배우는 AP 과목 같은 그런 교과목을 편성하는 학교여서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학종으로 가죠.
학종으로 거의 한 40%가 그냥 학종으로 가요. 일부 애들만 10% 되는데 이 애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대 가려고 따로 공부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학교 들어갔다가 재수하는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일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다 수시로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요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교과부에서 어쨌거나 학종이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각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각 대학에서 이런 특목고 자사고를 학생부에 대해서 이제 차별적으로 우대하면서, 그죠? 차별적으로 우대하면서, 다시 말해서 비교과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대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없애겠다.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글자 수 줄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수상 실적도 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상 실적 24년부터는 24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는 고등학교는 수상 실적이 들어갔어요. 물론 저번 발표 때 그 수상 내역의 개수를 5개로 제한한 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이제 수상 실적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로 뽑겠다는 얘기냐면 주로 이제 세부 특기 사항, 교과 내용에 대한 세부 특기 사항으로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봉사도 개인 봉사 이런 건 다 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에서 그럼 뭘 가지고 선발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냥 교과의 내용이 두드러지는 거죠. 교과의 내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특목고 자사고는 어쨌든 여태까지 우대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25년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은 안 믿어요. 그죠? 믿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워낙 바뀌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믿는 게 문제죠. 안 믿어요. 이게 그때 과연 이게 바뀔까?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단언을 할 수 없는데 왜 이게 특목고 자사고 폐지 문제가 비단 대학에서 이렇게 우대했다라는 거 이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요한 이면의 내용은 뭐예요?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는 게 현재 현 정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그 평준화 교육론자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 주요한 원인은 2025년에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금은 고교 학점제 그 초기 단계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2학년 때 되면 무니까 딱 나눠가지고 학교에서 커리큘럼 정해진 대로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2학년 올라갈 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문이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선택 과목 뭐 들을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해요. 선택 과목을 뭐를 들 거냐.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문과 계열로 갈 거면 문과 계열에 맞는 어떤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한테 맞는 선택 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2025년이 되면 그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교과목 선택제예요. 그러니까 학년 체계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시행이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어요. 근데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2025년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학년 체계가 무너지고 선택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려면 그리고 아주 소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듣도록 하려면 그렇게 듣기를 하려면 지금의 그 상대평가제도 있잖아요. 등급제도. 고등학생들은 다 등급제도로 아이들을 평가해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제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왜 그게 없어져야 되냐면 그 등급 평가가 있으면 아이들은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내신 따기 불리한 과목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잘하는 애들이 막 그리로 탁 몰려 있어요.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사실은 그 평가 체계가 중학교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절대 평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신 체계가 절대 평가로 바뀌게 되면 어느 학교가 제일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요?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죠. 지금 현재도 특목 자사고는 막 90점 넘는데도 뭐 등급이 3등급, 4등급 나와요. 애들이 워낙 몰려 있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절대평가로 돌아가면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과연 이게 이제 추진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변수가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선거도 있을 거고, 그죠?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선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과연 그 실제 학교에서의 기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교과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는 맞아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고교학점제 얘기는.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기획이 됐던 얘기들이잖아요. 계속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죠? 이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특목고 자사고 없어지는 거는 언제 없어져요? 25년도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어머님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고 폐지 문제는 여기 어머님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과연 그 여파가 그 앞에 학년들까지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그 자사고 폐지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자사고 폐지 문제는 지금 현재 학년하고는 별로 뭐 이렇게 관련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추진 배경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 유형을 이렇게 단순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현재 고교 유형을 이거 다 없애버리고 국제고, 외고, 자공고, 뭐 자사고, 이게 자율고들. 자공고라는 건 뭐냐면 자공고가 뭔지 알죠? 공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형 공립고. 그러니까 지방에 보면 좀 약간 교육시설이 낙후된 지역이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명문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한일고등학교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공주사대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숙형 학교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서 만드는 아니면 무슨 공립학교들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공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자공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일반고로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빠진 게 이제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이런 데는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게 그 현재 계획은 그냥 간단하게 이건 뭐 우리 학년한테는 별로 해당이 없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혹시 동생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다. 상산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산고등학교는 그냥 평준화로 학교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뺑뺑이로 가는 거예요. 그 학교로 바꾸겠다 이런 거고 민사고 같은 데 있죠. 민사고는 강원도에 있잖아요. 거기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럼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그 자사고는 어떻게 바뀌냐? 그 강원도 지역 아이들은 지원할 수 있어요. 강원도 저 뺑뺑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데 선발하는 제한 지역은 강원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쪽 아이들은 거기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되면.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부 발표입니다. 20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발표가 된 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발표한 게 뭐예요? 정시
40% 확대 이 문제를 발표를 했어요. 정시를 다 40%로 발표하겠다. 정시가 40%로 확대가 되면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요? 예? 일반고가 유리하다고요?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요. 일반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분당으로 얘기를 할게요. 낙중대학교가 유리해요? 그 외의 학교가 유리해요? 정시 확대되면. 네, 낙중대학교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꼭 낙중대라는 건 아니고 또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또 막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센 학교들 있잖아요. 분위기가 센 학교들. 분위기가 센 학교가 유리하죠. 정시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런 학교들은 빡세게 시키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계속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번을 보게 되는데 그 10번의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시험에 맞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된다는 것은 수능 기반 형태로 출제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시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정시 확대는 분명한 게 좀 센 학교들이 훨씬 유리해요. 이게 좀 웃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 앞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2025년에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표 나오는 이 정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건데, 이 정시 확대 문제는 이게 배경이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학부모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것에 해당 없는 학부모들이 더 많아요? 당연히 없는 학부모들이 많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전형은 그렇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전형이잖아요. 몇 등급 정도 돼야 된다고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도 자기가 한 15개 대학, 서울에 있는 15개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한 몇 등급 정도 돼야 돼요? 한 뭐 2등급 초반이어야 돼요. 최소한 2등급 초반. 그럼 나머지 그 2등급 초반이 아까 대략 11%인데 그러면 10% 잡으면 10%는 뭐 이러한 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선호하겠지만 나머지 90%는 뭐를 좋아해요? 당연히 정시가 느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아주 정교권 아이들은 이러한 종합전형을 좋아하죠. 뭐 어떻게 가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나머지 아이들, 그러니까 수시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이런 종합전형하고 관련 없는 학생들은 다시는 정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고3 때까지 막 진짜로 빈틈없이 내신 준비를 해서 성적을 유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능력치는 되는데 어쨌든 중간에 실수를 하건 잠깐 방황을 하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딱 보니까 수시로 다 뽑고 정시로는 거의 안 뽑아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공부할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이거 힘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에요, 사실은. 여론이죠. 물론 교사분들은 싫어하죠.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반대 여론이 많아요. 이게 정시는 뭔가 암기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저는 암기식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공부가 내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능 공부가 이게 암기식으로 달달달달 외우면 이게 점수가 나오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정시를 하여튼 확대하겠다,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발표만 보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죠. 25년 이런
현재의 그 정부 분위기들을, 그러니까 교육부 분위기를 보면서 과연 특목고 자사고 가는 거를 포기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축소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상 실적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시 확대예요. 이게 어쨌든 어떻게 나왔건 간에 지금 이게 뭐 표를 의식해서 발표를 한 거건 어쩌건 간에 현재 이게 발표가 된 건 분명하고, 각 대학들은 거의 40% 수준까지 당장 아마 올해, 내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40%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정시가 40%가 되면 실제 2월 인원을 생각하면 거의 반은 정시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 견해가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견해가 갈리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냥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현재의 정세에서는. 그리고 만약 일반고를 지원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떠냐면 굉장히 성실해요. 열심히 하죠. 그죠? 열심히 하는데 좀 약간 안타깝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유전자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안타까움죠. 이렇게 보면 진짜, 아니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그 굉장히 막 나중에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나중에 이게 공부의 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또 그런 출신이에요. 자기가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터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의 신들은 그쪽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좀 진짜 하여튼 좀 안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모자라. 한 2, 3%가 모자라가지고 항상 이게 1등급도 잘 안 나오고 막 이제 이래요. 항상 1등급이 안 돼가지고 2등급 초에 걸린 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상위권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수시도 50% 정도 되니까 또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센 학교를 선택하는 게 현재의 그 입시 흐름에서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아이들 있죠.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유전자는 좋아요. 공부 안 하는 놈들 있죠. 주저함 없습니다. 그냥 센 학교 보내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 대학에 대한 정시 선발 비율이, 이거는 올해예요. 올해도 보세요. 이거는 2020년도도 올 초에 교과부에서 작년이었나요? 하도 너무 많이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막 헷갈려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30%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국가교육회의에서 30% 권고사항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나오자마자 교과부에서 각 대학에다 전화를 했죠. 30% 맞춰 빨리. 그 기간은 2022년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알아서 쫙 맞췄어요. 그죠? 여기 보면 올해예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들어갈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20학년도 그때 이제 들어갈 애들 보면 33% 이런 애들 보면 다 30% 맞춰놨잖아요, 벌써. 홍익대는 벌써 41%. 나머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말 안 듣는 학교가 어디예요? 말 안 듣는 학교가 여기서 있어요. 말 안 듣는 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저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왜 이렇게 버티냐? 그러니까 고대는 이거를 정시를 30%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했냐면 고대에서 학교 추천 1전형 있죠. 원래 고대에 보면 입시 요강이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 1이나 학교 추천 2는
그 학교의 학생들, 재학생들의 4%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 학교에서 4%,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구별 없이 4% 아이들은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둘의 형계를. 근데 이제 교과부에서 정시 30%를 맞추라고 하니까 근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교과부에서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하면 그건 예외로 한다. 주로 이제 지방의 국립대들이 그래요. 지방 국립대들을 보면 교과 전형이 3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정시 30%를 안 맞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외 조항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대가 정시를 늘리기는 싫은 거예요. 고대가 왜 정시를 늘리기 싫어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시를 늘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고교 추천 1을 학생부 교과로 60%를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60% 반영하겠다 이래가지고 학생부 교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60% 하니까 교과 성적이 60%를 가니까 이건 교과 전형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면접은 본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그 2단계로 뽑았어요. 1단계 서류에서 뽑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원래 고교 추천 1전형이 그랬었는데 그거 없애면서 그냥 단일 전형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우리는 학생부 교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무슨 니네들이 그렇게 면접 보면서 60% 교과 반영하는 걸 그걸 우리가 학생부 교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교육부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2022년 전까지는 봐주는데 왜냐면 2022년부터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봐주는데 어쨌든 그거 나중에 바꿔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교과부에서는 그냥 아직까지는 시간이 안 됐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교과부에 그러면 왜 고대가 이렇게 버티냐? 17%뿐이 안 되냐? 다른 학교들은 벌써 싹 교육부가 딱 지시 내리니까 그 재정 지원금 타려고 쫙 바꾸는데 왜 안 바꾸냐? 이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연대하고 고대를 학생들이 어디를 좋아해요? 연대를 좋아해요. 연대를 좋아하는데 이게 정시로 넘어가면 연대하고 고대가 가나다 중에 어디에 있어요? 아세요? 그건 몰라요? 서울대는 어디에 있어요? 가군에 있어요. 서울대가 예전에는 나군에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왜 나군을 해야 돼? 그래 가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군에 있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가 나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대나 고대 이렇게 쓰는 아이들은 대다수 어디를 써요? 그러니까 연대를 좋아하고 연대 쓰는 아이들은 또 가군에서 어디 써요? 서울대를 쓰거나 서울대가 아니면 서울대 감이 난 서울대 성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디를 써요? 가군에. 가군에 어디를 써요? 연대 쓰는 아이들이. 성대를 써요. 그러니까 성대나 한양대나 뭐 이쪽을 써요. 그러니까 연대 쓰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대하고 서울대 이렇게 쓰거나 원서 쓸 때 가군, 뭐 다군은 빼고 어쨌든 가군의 서울대, 나군의 연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서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연대 하나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서강대나 뭐 성균관대나 보통 이제 성대예요. 성대하고 한양대 이쪽에서 써요. 이과 쪽에서는 그 한양대나 성대,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이제 성균관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게 되니까 고대 입장에서 보면 성적이 정시로 가면 오히려 성대 애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서울대, 연대 이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고대 입장에서 이게 자기 연고대, 그러니까 자기 부류급의, 그러니까 연대하고 이제 고대가 라이벌 관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찾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시 전형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다고 고대가 가군으로 옮기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연대한테 진다 이것을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하고 피해서 우리는 일로 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자존심상 허락이 안 돼. 근데 애들은 뺏기고 있어. 이게 실제. 그러니까 입결 보면 오히려 이거 뺏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좀 서울대급 아이들을 좀 끌어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도 급 아이, 그러니까 연고대급 아이들을 오히려 뭐 이런 그 성대나 한양대 쪽에 뺏기게 되는 이런 꼴이 되니까 고대는 이게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러고 버티는데 이 학교도 어쩔 수 없어요. 40%로 뽑을 거다. 어? 서울대도 이게 정시로, 서울대도 이거를 싫어해요. 정시로 들리는 거를.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교육적 이런 거 없어요. 무슨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정시로 가면, 정시를 늘리면 어떠냐면 연대 애들한테 뺏겨요. 수시로 뺏긴다고, 수시로. 물론 정시로 가면 다 서울대 가겠죠. 근데 서울대 붙은 애들이, 서울대 쓰는 애들이 또 어디 있어요? 연대 수시로 쓸 거 아니에요. 보험으로. 보험으로 연대를 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대 정시 붙은 애들이 다 연대에서 미리 수시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서울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정시 늘리는 게 싫죠. 차라리 그냥 수시끼리 하면 연대 수시 붙고 서울대 수시 붙으면 그냥 서울대 수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요 두 학교만 지금 이러고 나머지는 다 40% 벌써 다 거의 뭐 아마 올해 뭐 내년 입시부터도 꽤 많이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뭐 다른 전형 뭐 학생부 지금 뭐 기재사항 축소되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시 확대되면 특목자사고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입시 그 흐름이 설사 자사고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2025년에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이런 교육특구들 있죠. 교육특구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요, 뭐죠? 대학에서는 아무리 뭐 자사고 폐지 뭐 등등 막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으냐면 학업 역량이 되는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뽑으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대학 간의 신경전들이 아까 보여지듯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설사 만약에 그 지금 뭐 정시 비율이 확대되고 특목고 자사고 부분에,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폐지 분위기 또는 뭐 이걸 제재하는 분위기 이런 거리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은 항상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어쨌든 학업 역량이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 쪽 아이들은 좀 상위권 아이들 있죠. 상위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 당연히 뭐 학교에서 잘 이렇게 빼갔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들은 뭐 다 빼갔는데 문제는 한 특목고 자사고에서 한 중위권 정도 아이들 있죠. 중위권. 한 뭐 5등급? 5등급. 그러니까 전체 9등급제에서 한 5등급?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 아무리 뭐 특목고건 자사고건 뭐 유명한 뭐 용인 외대부고건 어쩌건 하더라도 5등급 정도 돼가지고 뭐 연고대를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뽑아주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능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수능 성적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수능 성적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그 자사고에서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전과 같으면 워낙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학교 후광을 좀 받았어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뽑으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설사 특목고 자사고라 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좀 한 중위권 대학 쪽에서는 막 아이들을 학교 이름 보고 그냥 후광 보고 학교 이름 보고 그냥 이렇게 뽑아줬죠. 그런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2025년 이후에는 좀 이게 그 학교에서 그 지금 뭐 이렇게 그런 특목고 자사고를 우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보이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있을 거예요. 학종이 좀 축소되면서 특목고 자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서 한 뭐 이렇게 좀 한 5등급 정도 때 요 아이들은 예전처럼 학교 후강을 얻기는 좀 축소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니까 그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어머님들 그 특목고 자사고 쓸 때 물론 이제 센 학교를 쓰는 거는 정시가 확대되니까 좋다 이거죠. 좋다인 건데, 그냥 그 학교 가서 예전처럼 이렇게 한 중간 그룹 한 뭐 5등급 정도 했던 아이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후강을 얻을 거다.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아이들이 뭐 또 열심히 공부하면 정시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유리한 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이것도 좀 약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 쪽을 좀 보내는데 과연 가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긴 하죠, 여전히.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그 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후강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후강의 범위가 좀 약간 상층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좀 밑에 애들은 그냥 어쨌든 그냥 정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내 명문고 입지는 강화될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아까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고교 프로파일 이거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브라인드 면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교과부에서 특히 이제 브라인드 면접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브라인드 면접이 뭐냐면 예전에는 면접 단계에서만 했어요. 면접 단계에서만 얘가 이제 면접 볼 때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면접을 본 거죠. 그 입학사정관들이. 근데 지금은 여기 교재가 빠졌나요? 아, 그랬군요. 맞아요. 이거 먼저 만들어내서. 지금은 이게 서류 단계에서부터 브라인드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서류 단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요 조치사항은 당장 내년부터 브라인드 이거 서류 면접을 아예 학교 명칭이 없애서 나가는 거예요. 서류 나갈 때. 그러니까 얘가 뭐 어느 지역 아인지 어느 학교 아인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은 알아요. 여태까지 고교 프로파일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고교 프로파일 받은 게 있어요. 자기네 학교에 이렇게 여태까지 낸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학생 기록부에 써 있는 무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학교 이름을 서류 단계에서부터 지운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찾으려고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를 못 찾지는 않을 거다. 이 학교가 그리고 아이들 성적에 보면 벌써 뭐 애들이 막 다 90점 넘는데 애가 3등급이고 4등급이고 뭐 표준 편차 작은 거 보면 이 학교가 특목고 학생인지 일반고 학생인지 이건 금방 나와요. 그리고 학교 뭐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세부 특기사항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런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점점 정착이 되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진짜 교육부에서 마음을 먹고 기재사항에서 막 제한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걸면 예를 들어서 외고예요. 외고끼리의 차이점 이거를 과연 변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외고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성남외고하고 경기외고 이런 게 학교 이름 보고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것도 이렇게 아마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외고하고 경기외고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뭐 대원외고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뽑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제로 하죠. 그 학교에 대한 평가는 고교 프로파일이잖아요. 예, 고교 프로파일은 심지어 프로파일에 그 교육부에서 지적사항에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고 등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수능에 대한 1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적어내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대학에다가.
그 다음에 뭐 탭스 만점자가 뭐 몇 명이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프로파일에 다 적어서 그 대학에다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입학사정관들도 뭐 다 알죠. 또 입결 같은 것들도 수능 성적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학교별로 다 갖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보면서 학교 분위기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 왔던 건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죠. 브라인드 면접.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것이 설사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거 시행되면 뭐 특목고 자사고끼리 구별도 안 되고 이래서 힘들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단계가 되면요. 그런 단계가 되면 대학에서는 만약에 진짜 그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틀림없이 심층 구술 면접 확대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반고의 입장에서 봐도 대학에서 뭐 저런 독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하고 독도에 고등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독도 고등학교하고 분당에 있는 무슨 낙생 고등학교를 같은 걸로 취급한다? 내신 성적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내신 성적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그 점수로 봐요. 교과 전형은. 근데 전체 11개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그 주요 11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로 뽑는 대학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고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고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때문에 이러한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브라인드 면접이 되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브라인드 면접이 시행이 되면 이걸 구별할 수 없다. 만약에 구별할 수 없다라고 보면 분명히 심층 면접 확대할 겁니다. 대학에서 이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심층 면접 하게 되고 심층 구술 면접 확대하면 이것도 어디가 유리해요? 이것도 분위기 센 학교가 유리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강화할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걸러낼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안 돼요. 뭐 이화여대 뭐 이런 데 좀 몇 군데 있고 나머지 서울대? 네. 네. 아 서울대 없죠. 없죠.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지역균형 선발도 종합전형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화여대 정도? 뭐 그 정도가 이렇게 있고, 종합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주요 대학에서는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브라인드 면접 부분이 이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도 참 구별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잖아요. 일반고에서 얘가, 낙생고인지, 순회고인지, 뭐 이런 것들도 구별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물론 찾아내면 찾아낼 수는 있어요. 예전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 전형이 좀 축소되는 거하고 브라인드 면접 시행하는 거 요것 때문에 좀 그 후광 효과 있죠. 후광 효과. 이거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좀 되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제 얘기는 이거예요.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브라인드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시 확대가 더 큰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시 확대가. 어차피 왜냐하면 수시를 쓰는 아이들은 분당 지역에 있어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의 아이들조차도 쓰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1등급 후반 1등급 후반 점수대 아이들 있죠. 내신 성적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정시나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뭐 논술이나 논술은 지금 점점점 축소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좀 물 좀 먹고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2학년이니까 좀 추이를 좀 보자고요. 브라인드 면접의 효과 이게 어느 입결을 좀 보면 돼요. 입결이 특목고 자사고 입결이 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좀 보면 지금 2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좀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정시 확대가 더 큰 문제예요. 정시 확대가 훨씬 그게 한 50%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위기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그 다음에 뭐 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아이가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 고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애가 꿈이 없다. 그죠?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꿈이 없는 아이들이 근데 뭐가 되고 싶니? 그래도 뭐 생각이 없어요, 아이가. 아니면 이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죠?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좀 결정하지. 어머님도 잘 얘가 이과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과학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수학 점수는 되게 또 안 좋아. 이렇기도 하고, 예?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교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입시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흥미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에서 아마 이런 검사들은 많이 했죠. 하지 않나요?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하는 이러한 검사들이 학교에서 시행은 하는데 이거를 상담을 해주진 않죠. 전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그냥 통보만 보니까 어머님도 그냥 이렇게 흥미삼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많은데 만약에 이러한 그 아이의 진로적성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게 뭐 얘가 이과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떠한 좀 직업군 본인이 희망하는 이 희망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 시행하는 게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장학수 소장이 아마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저희 학원에서 방학 때 실시하는 어떤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1대1 컨설팅 이런 것들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아마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좀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좀 전략을 가져야 될 거냐, 학습 전략을 가져야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그 2015 교육과정 표예요. 2015 교육과정. 목이 이렇게 계속 잠겨서. (2015) 교육과정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전문 교과는 이건 일반 고등학교에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특목고 아이들 있죠. 과학고, 외고 이런 아이들이 뭐 외국어의 과목에 대한 어떤 전문 교과 아니면 뭐 수학 과학에 대한 전문 교과들이 주로 특목고, 과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1 그러면 뭐냐면 뭐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 뭐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이런 교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사고 이런 데서 취급하지 않아요. 주로 과학고, 영재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교과목입니다. 교과목이고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보통교과예요. 보통교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통과목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게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이라는 건 주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자기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져 있어요. 이게 뭐 어느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땡땡 고등학교예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냥 수학 교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수학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공통교과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교과입니다. 수학. 단위수는 8단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8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기준단위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단위수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위수 있죠. 이게 이제 8단인데 이 8단위를 1학년 때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교과예요. 수학 1, 수학 2는 이건 선택교과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아예 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 보이시죠?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는 5단위로 이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거를 4단위로 쓰고 있는 거예요. 4단위로.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예, 공통이라고 써 있지 않고 일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4단위다 이렇게 된 거예요. 4단위를 2학년 1학기 때 4단위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수학 2를 4단위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필수로 아예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학교에서 수학 1하고 수학 2는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수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려면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수학 1, 수학 2가.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아마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수능 요번에 지금 바뀐 교과목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가 필수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교는 기하 여기 있잖아요. 기하, 고전문학 감상, 심화 영어 독해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과 가는 애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고 아니면 뭐 문과 가는 애들은 뭐 여기서 고전문학 감상이나 뭐 심화 영어 독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단위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 쭉 있죠. 뭐 미적분, 뭐 수학과제 탐구 쭉 있는데 이거 중에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4개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과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문과 갈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확법과 작문, 뭐 엄매 뭐 이런 것들을 듣고 뭐 등등 이렇게 이 중에서 하여튼 4개를 선택해서 듣게 돼 있어요. 교과목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표는 학교별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뭐 학교 알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요 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 올려놓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99%는 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수학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표를 검색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학교는 보세요. 이 학교는 수학 1, 수학 2를 2학년 때 이렇게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이렇게 하잖아요. 1학기 때 수학 1 하고 2학기 때 2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교과목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요 기하가 여기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학교는. 그렇잖아요. 기하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됐으니까 기하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학교예요. 이 학교는. 그러면 문과 계열의 아이들 또는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수학 비중이 좀 편하죠. 2학년 때 수학 1하고 수학 2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학교 한번 보세요. 이 학교는 어떻게 해놨냐면 아예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듣게 하고 확률 통계까지 아예 집어넣어놨어요. 확률 통계는 문과 아이들이 반드시 수능 시험을 보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2학년 때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아까 전 학교는 확률 통계조차도 여기 보세요. 이거 3학년 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그냥 3학년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 확률 통계도 있고 미적분도 있고 여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거고요.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문이과가 나눠서 아이들이 성적 산출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이과가 만약에 나누어져서 성적 산출을 하면 문과 애들이 좀 유리하죠. 이과 애들하고 괜히 같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내신 성적 까먹는 것보다는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런 표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 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주로 수학 교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수학이 좀 약한 애들이 있고 이게 좀 항상 많이 좀 발목을 잡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좀 관찰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확률 통계들 안 하고 미적분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과 가는 아이들도.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원, 수투에다가 뭐하고 뭐를 선택해야 돼요? 기하랑
미적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좋은 대학 못 가요. 아예 그냥 이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위권 대학에서. 그래서 확률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게 되니까 보통 뭐 2학년 때 나는 기하하기 싫어. 이과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난 기하 안 할 거야. 난 고전문학 감상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과 간다 하더라도 난 뭐 영어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학교 보면. 그리고 그냥 고3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미적분을 할 거야. 아니면 2학년 때 기하를 해놓고 3학년 때는 아예 미적분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이과 간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생각을 하면 미적분을 들어야 되죠. 확률 통계도 들어야 될 거야, 아마. 이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너 왜 이렇게 수학 공부를 별로 안 했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 점수 따려고 넌 수능 과목만 공부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뭐 이런 걸 다 들어야 되지만, 아니, 내신 성적으로 나 대학 갈 거 아니야. 나는 정시야, 정시.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2학년 때 이때 기하 끝내버리고 3학년 때 그냥 뭐 이런 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뭐 기하 그냥 하나만 파는 거죠. 3학년 내내. 내신 다 버리고 어차피 내신 버린 거니까 내신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를 좀 보면서 2학년 때 수학을 아이가 2학년 때 좀 이럴 때는 문과 아이들은 요거만 들으면 되는데 그 다음 학교를 보면 여기는 확률 통계까지 막 들어가야 되는 학교죠. 그러니까 수학이 약한 학교는 이런 학교보다는 아까 같이 그 전 학교의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입니다. 2015 교육과정은 내신과 수능이 불일치해요. 내신 이꼬르 수능이 아니에요. 수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수학도 지금 방금 보면 알겠지만 나는 수원 수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데 나는 수능으로 기하를 볼 거야 이래버리면 2학년 때 기하하고 3학년 때 내신을 버릴 거면 그냥 이런 거 선택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수능 과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능 과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굳이 투 과목 이런 데에 목매일 필요 없죠. 과학 중점학교, 뭐 과학 중점 반들 있잖아요. 과학 중점반. 이과 간다고 하더라도 과학 중점반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해요? 과학 중점반. 과학 중점반에 가면요. 물, 화, 생지, 투까지 다 해야 돼요. 4개를. 근데 거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시 종합전형 때문에? 근데 수시를 자기가 내신 성적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신을 어떻게 버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80% 되는데 뭐 70%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반 정도로 정시로 뽑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정쩡하게 트랙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재수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내 이제 공부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재수학원에 가면 3월 달부터 해서 걔네들은 내신 시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수능만 하잖아요. 수능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2015 교육과정에서 지금 정시가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당장 지금 고등학생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가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곧 이제 고등학교 되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그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트랙과 학종으로 가는 트랙은 달라요. 내신을 챙겨서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진짜 내신을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도 열심히 챙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챙기고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수행평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세특에 좋은 내용이 써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가. 걔네들은 고3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지금 아이들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3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 있죠.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3학년 1학기까지 있죠. 3학년 뭐 7월 이때까지 내신에 매달려 있어요. 자소서 쓰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3학년 1학기 그 바쁜 시기에도 무슨 뭐 하여튼 뭐 대회 같은 데도 참여하고 뭐 하여튼 참여를 하더라고요. 계속 비교과 활동도 하고 내신 성적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한 3학년 한 한 1학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수능 성적이 막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신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신하고 비교과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하던 아이들도 막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수능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는 수능으로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한 3등급 정도 하는데 목표 대학이 좀 높아요. 이런 애들은 그 내신으로 갈 대학이 없어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 3학년 때 결정하면 늦어요. 언제 결정해요, 보통? 언제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시로 나는 정시 트랙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시기 언제? 1학년? 1학년 좋아요. 1학년. 네. 1학년 좋은데, 그러니까 1학년 끝날 때 좋은데,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1학년 그 시험 봐봤자 4번 봤잖아요, 4번. 그 학교에서 4번 봐가지고 안 돼. 아이가. 안 되면 확률적으로 보면 2학년 때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걔 중에 특히 남자애들 있죠,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좀 늦게 애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작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시작하는 놈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사실은 2학년 1학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좀 보자고요. 그래서 2학년 중간고사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뭐 그럴 수 있는데 2학년 중간고사면 판별 끝난 거예요. 딱 정해야 돼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야, 너 내신 성적 있잖아. 주요 과목 아닌 거는 안 나와도 돼. 인정을 해주세요, 그냥. 투과목 이런 거, 투과목, 과학투? 안 나와도 돼. 너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투과목 안 해도 돼. 그냥 원과목 2개만 파. 그리고 다른 과목, 너가 만약에 뭐 생물하고 지구과학, 아니 뭐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생물하고 화학 안 나오는 거는 다 용서해 줄게. 그거 안 나와도 돼. 내신 성적.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거를 이게 정시도 아니고 수시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끌고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게 정시 확대 분위기로 가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워낙 그 수시 비율이 커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결론은 이거예요. 어쨌든 뭐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결국은 역량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좀 정시가 확대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수시간 애들은 2가지를 다 하겠지만 아닌 아이들은 빨리 노선을 정해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